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치솟는 물가의 대표적 국민 간식이죠. 치킨 가격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올린 이유 3만 원 가까이 상당히 비싼데 왜 이렇게 올렸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저도 똑같은 뭐 그 치킨을 좋아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 네.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여식과 같이 식구들이 이제 치킨을 하나 먹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프리미엄을 먹을 수가 없고 그 밑에 있는 16,000원짜리를 먹었었는데 그게 네, 네. 19,000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19,000원이 이제 그 전화를 배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배달 가격이 약간 늦었다고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사실 19,000원에 50%가 거의 한 40~50%가 배달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여식한테 걸어가자. 우리가 직접 가서 사 먹자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그 치킨 가게에 가서 직접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택시 가격 올라갔을 때 택시를 많이 탈 줄 알았는데 안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배달 가격이 너무 오르면 배달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국민과 배달업체 그리고 치킨 회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릴 때는 굉장히 쉽게 올리지만 내릴 때는 거의 안 내리잖아요. 예. 분명히 원자력 가격 원재료가 내려가면 반드시 좀 가격도 같이 함께 내려주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좀 따라서 계속 또 올릴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사실 이 업체는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이제 유명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업체들은 뭐 인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 물가라는 게 뭐 꼭 원재료 가격이라는 게 뭐 이 회사 때 납품할 때만 가격을 올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를 이제 이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뭐 사료가 오르고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납품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네네. 그러면 이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올릴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할지 네, 모르겠으나 네. 아마 눈치 좀 보다가 결국은 슬금슬금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동네 치킨 가게도 결국은 올릴 수밖에. 왜냐하면 이게 치킨 가격 자체도 문제지만 네. 예. 또 그 임차료 같은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차료 올라가면 그것도 또 치킨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도미노 현상, 가격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아마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물가가 도미노로 오르고 또 공공요금 인상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오른답니까 또? 예, 사실 이게 언제 올려야 되는 문제이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워낙 옛날같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올려야 되면 시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네. 뭐 국민들 저도 그렇지만 봄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쓰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가격 올라가는 게 체험이 잘 안 되는 예.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이 공공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한은에서는 무엇을 올리겠습니까? 다시 이자율을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단지성을 좀 모아서 예. 무엇이 가장 현명하게 경기도 연착륙하면서 물가도 잡으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예.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당사자인 이 권도영 대표 해외 도피 1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고 지금 중요한 게 몬테네그로 법원이 30일로 구금 기간을 연장했어요. 국내 송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야죠.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 지금 이 권도용 씨는 이제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에 가서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서류 작성이 공문서 위조로 그
나라의 실정법을 위반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단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미국의 SEC라고 해서 정권 관련된 쪽에서 7가지, 8가지 범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예. 대한민국도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몬테네그로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범죄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결국 이 모든 거는 몬테네그로에 있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니까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좀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자가 발생했는 사건이고 전체가 50조가 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권도영을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실현되고 적정하고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읽어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주거지는 싱가포르예요. 주로 사는 곳이 싱가포르예요. 네, 네,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뭐에 있는 회사와 뭐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걸로 기소가 돼 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권도형을 신병 인도를 해가려고 지금 몬테네그로에다 얘기를 했는데 몬테네그로에서는 아니 공문서 위조에 대한 판결을 우선 해보고 나서 이걸 끝나고 나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나라로 이 신병을 인도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신병 인도 자체가 불투명하죠. 아하. 근데 한국, 미국, 싱가포르 세 나라가 지금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몬테네그로의 국내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내법 절차에 따를 텐데 예. 국내법에 따라서 또 권도영 씨가 거기서 법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게 한 1년 이상 또 야.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송환 시기를 우리나라로 올지 아니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 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권 씨가 지금 알고 보니까 미국 투자회사랑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좀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쉽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인이 만들어지는데 무조건 한 코인은 1달러에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 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믿져봤자 본전인 야. 코인. 무조건 내가 1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 코인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0% 이상을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게 한 전체가 50조가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뱅크 같이 갑자기 그 공황이 발생해가 돈이 빠져나가는 건 별반 문제인데 네네. 이게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처음에 부풀리기 위해서 루나라는 데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루나가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돈 벌 수 있구나라고 해서 들어갔고 예. 그리고 그 테라 때문에 돈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또 돈을 집어넣어서 그 가격을 1달러로 유지했고 여기서 권도영 씨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알고리즘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1달러는 스테이블하다라는 게 거짓말. 그랬었죠. 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거라서 각 나라에서 사기죄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처벌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형사사법 정의라는 거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이 스테이블 코인 이진법의 숫자가 정권성이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검찰은 꼼꼼하게 법리 검토하셔야 돼요. 예. 데리고 와서 구속 안 되고 데리고 와서 무죄가 나오면 그 또한 문제니까요.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우리가 한 20만 명 되잖아요. 이분들이 권도영 씨가 잡혀서 뭐 우리나라 오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면 그러면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 금액이 조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조 단위로 나오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압수했는 건 그냥 몇 천억 단위에 이제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가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익을 얼마만큼 가지고 오느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밥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검찰도 이 권도영이 숨겨놓은 비트코인 같은 거 더 예. 찾아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어제였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3만 5천 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있었죠. 2대2로 아쉽게 비겼습니다. 경기 내용만 먼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전반전에 두 골 빵! 진짜 박수치고 저도 막 환호를 했는데 예. 후반전에 두 골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손흥민 선수는 진짜 영웅이고 진짜 축구 잘하는 선수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를 이제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난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 선물이 승리의 선물인데 승리의 선물을 주지 못해서 아쉽다. 하지만 반드시 다음에는 승리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현 위원님처럼 이번 경기에서 주장 이 손흥민 선수는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압도했는데 네.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당시 경기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공간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이카 선수가 지금 행패스가 한다는 게 발에 맞고 굴절된 게 손흥민 선수의 왼발. 아, 이건 놓칠 수가 없거든요.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좋아요. 잘했어요. 손흥민이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이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제 프리킥 달인됐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4개였습니다. 네.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하석주 현 아주대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프리킥으로 골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제 5골이 돼서 단독 선두가 됐죠. 예.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경우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자학적인 코멘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지금 5골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 프리킥은 결국 이 골대에 어떤 구석으로 차넣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앞에 장벽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이 프리킥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졌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결국 저런 활약이 많아지면 더군다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형 축구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우리 한국 축구가 그 과거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서 저런 공격적 축구로 전환이 되는 것, 그 하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 전문가적인 분석이요. 자, 이게 근데 A매치 축구의 프리킥 네네. 득점이었단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경기가 하나 더 남아 있죠. 네, 28일 날 우루과이전 이건 예. 서울 이제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예. 이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뭐 저는 가끔 패널로 나왔을 때 제가 말했는 걸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후회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말했던 마지막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예? 내가 부족했던 점 먼저 내가 살피겠다. 그리고 축구는 함께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뛴다면 우리 동료들 같이 열심히 뛰어줄 것이다. 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루과이전 이때는 반드시 물론 뭐 친선 경기고 A 매치이지만 네. 꼭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루과이 매치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